자, 우리 아이들이 수능 만점을 받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매일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게. 네,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주도 학습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언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3년 동안 수학을 해왔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더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시고 질문을 하셔서 한 번 더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학 때는 다음 학기의 예습과 현재 학기의 복습을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셔서요. 제가 하는 방식, 우리 딸이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적용을 해보시려면은 저와 어느 정도 교육관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제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태 수학 이야기를 총 3편 정도, 말씀드렸던 영상이 총 3편이 있거든요. 네,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저와 생각의 코드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2학년 2학기 겨울 방학 때 이제 3학년 1학기 개념서로 혼자 예습을 해나갔거든요. 네. 보통 교과 수학 문제집이요.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요. 네. 개념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 가장 기본이고 개념을 위주로 자세하게 다뤄놓은 그런 문제집이거든요. 네, 문제집에 개념이라고 써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디딤돌 교재는 기본이라고 써있고요. 네, 그 문제집마다 개념 다 써있으니까 그렇게 개념 써있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게요. 문제집 형식 말고 개념 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의 전 과정의 개념들을 이렇게 다 묶어놓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교과서 개념 읽기 뭐 이런 책이나라든지 아니면 뭐 총정리식의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수학 사전, 개념 사전. 저는 이런 책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념을 아이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개념 사전 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을 아이가 스스로 2학년짜리 아이가 읽고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제 딸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좀 쉬운 걸로 사서 개념서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부분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걸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 사전이나 개념 정리되어 있는 도서들은요 학교 진도에 맞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수학 연산, 측정, 도형 뭐 이런 파트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해당 학년의 그 진도에 맞는 거를 찾아서 보여주기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으로 하자.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거니까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걸 한번 골라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골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른다고 골랐던 게 이거예요. 네, 큐브 수학 개념. 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희는 이걸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이 책이 좋아서 제가 뭐 수학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좋아서 이걸 한다라기보다 그냥 아이가 서점에 가서 고른 책이에요. 이렇게 개념서 써있는 책들을요. 문제집을 여러 출판사마다 쭉 꺼내보시고 아이한테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라고 해보세요. 저희 딸이 고른 문제집이 이거였어요. 네. 근데 이거 캐다맘 TV 채널 있잖아요. 네, 캐다맘님 자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봤는데 이 책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서 한번 고를 수 있게 그런 권리를 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가지고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는 책이 있어요.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쉽게 되게 재밌게 설명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스스로 쉽게 해야 돼서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저도 한번 사봤거든요. 네, 정말 쉽고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면은 막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게 되어 있잖아요. 선분, 직선 이런 거 그림으로. 이거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아예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이가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정말 재미없게 생긴 문제집을 보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 디딤돌 기본 응용 책인데요. 뭐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집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잖아요. 네, 저런 거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저는 그냥 저거 안 썼어요. 네, 안 쓰고 그냥 동화
큐브 수학으로 썼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디지털 학습기 같은 거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먼저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재미없게 생긴 게 사실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거, 재미있게 보이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게, 저는 저의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거는 활용을 안 했다라는 거,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개념서에서 용어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제가 노트에다가 적게 했어요. 뭐 모든 개념들을 다 노트에 쓸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정리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도형 파트에서 선분, 뭐 직선, 반직선, 뭐 그다음에 직사각형의 정의, 직사각형의 특징, 정사각형의 정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원에서 지름, 반지름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측정 파트에서도 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km는 몇 미터인지 뭐 이런 거. 뭐 무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kg은 몇 톤이고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들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거를 문제집을 버리지 않고 이 개념 파트를 다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 클리어 가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스크립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넘겨서 봤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 이런 클리어 파일에 스크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제가 이제 제 딸 지금 노트에 썼다고 해서 시켜보면은 쓰라고 하면 또 애들이 안 쓰려고 해요. 네. 저희 애라고 뭐 처음부터 딱딱딱딱 잘 썼겠냐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리지 마시고, 문제의 양을 줄이시고, 처음에 이거를 연습해보자고 달래고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저도 다 달래가면서 한 거예요. 3학년부터 수학이 어려워진다는데, 우리가 조금씩만 집에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대. 그리고 네가 커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달래가면서 다 한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노트에 아이한테 이걸 적게 하는 게, 뭘 이걸 완벽하게 익히고 뭐 외우고 이 목적은 아니에요. 아직 사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적인 거를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이가 커서 저와 이렇게 해왔던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연습해보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보통 이제 이 개념서들이요. 여기에 이제 한쪽에는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화책 같은 경우는 이게 스텝 1이고, 스텝 2에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개념 한 번 더 잡기. 근데 이제 스텝 3가 있거든요. 여기서 수학 익히 문제 잡기.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거를 안 시켰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개념 스텝 2까지만 시키고 일단 진도를 다 뺐어요. 진도를 다 빼고 한 6단원밖에 없어요. 그래봐야 6단원 진도 다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시킨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아이가 한 학기의 예습을 혼자 해나갔다라는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와, 혼자서 이걸 다 했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복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해보자 해서 다시 1단원으로 와서 그 스텝 3에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뭐 이런 문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 2번 반복하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겨울방학은 그래도 시간이 길어서 이게 이렇게 끝까지 해나가는데 여유가 있는데,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짧아서 이거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질 끌다 보면 진도를 끝까지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거는 개념 설명되어 있는 거 한 장 하고,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빨리 진도를 넘어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예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으니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 전에 저는 이제 학기 중에 수학 익힘책과 디딤돌 기본 응용 교재로 이제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춰서 복습을 하거든요. 그날 예를 들면 오늘 시간표에 수학이 있었던 날은 집에 와서 수학 익힘책을 풀고 디딤돌 교재로 보충을 합니다. 네. 학교에서 풀었는데 또 푸냐고요? 네, 또 풉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풀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 풀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집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풀게 그렇게 시키거든요. 이제 제 주변에 그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학 익힘책도 제대로 못 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학원에 가서 보통 이제 더 어려운 문제집을 하거나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학 익힘책 수준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지 집에서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수학 익힘책을 해보시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책을 들고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이버에 교과서 구매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검인정 쇼핑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제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해주는데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풀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거기다가 한글로 잘이라고 한 글자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 아이도 수학학원 가서 분명 더 어려운 걸 배우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모두가 쉽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 학교 수준의 그 책은 완벽한지, 네, 집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디딤돌 기본 응용 교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문제를 다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애가 집에 오면은 수학 익힘책도 풀고, 그리고 여기 문제집에도 보면은 개념 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는 개념 파트에 여기는 다 안 풀려요. 이런 것들. 네, 굳이 아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풀리지 않고요. 기본 이제 정리되어 있는 문제만 풀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기본 정리, 기본기 다지기, 네, 그 다음에 응용력 기르기, 단원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원 평가 같은 경우도요, 단원 평가가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있는데요. 레벨 2 같은 거는 저는 좀 남겨놔요. 이거를 방학 때 복습을 하려고요. 이거를 문제를 한 권을 샀으니까 이거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령껏 하시면 돼요. 저는 또 단원 평가도 문제가 너무 많고 개념적인 질문이 있는 것들은 문제를 또 건너뛰기도 해요. 제가 어떤 거는 동그라미 쳐주면서 이것만 풀어 이렇게도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령껏 네, 아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단어평가를 시험을 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얘가 틀렸던 문제도 이렇게 다시 풀기도 하지만 이 큐브 수학 보면은 이런 게 들었더라고요. 매칭북 이런 게 있어요. 네, 따로 교재가 별도 교재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서에 처음 할 때 이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단원평가 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거 한번 하고 네, 또 방학 때 복습을 할 때 이것도 또 한번 해서 해보고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학교 진도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수학 익힘책의 진도보다 이 책이 더 빨리 끝나겠죠. 왜냐면 제가 전체 문제를 다 풀리지 않으니까 얘가 진도가 항상 더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제가 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열려라 심화 초등수학 네,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문제집이 굉장히 얇아요. 이 책이 보시면은 굉장히 얇거든요.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2문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에 설명되어 있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몇 개 없어서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고 나면 한 단원에 최상위 문제집에 그 앞에 부분 개념 다 빼고 뒤에 이제 레벨 테스트, 하이 레벨 테스트 이런 부분만 이제 이거랑 비슷한 유형에 찾아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풀게 하는데요. 제가 이 심화에 대해서도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학기 중에 복습을 이렇게 이어나갔다면은 방학 때 복습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방학 때는 어느 교재로 복습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셔서요. 있는 거 활용해야죠. 뭘 또 사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저는 디딤돌 기본 응용에 남겨놓은 아까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단원 평가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것들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풉니다. 네, 네, 제가 여지껏 워드로 다 쳐줬어요. 네. 문제까지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5단 노트 만들려고 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제가 워드로 다 해줬고요. 나중에 내가 엄마가 해줬던 경험으로 커서는 네가 해봐라. 제가 그 마음으로 다 해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서 문제집을 한 권 더 샀어요. 이 기본 응용. 네, 이걸 한 권 더 샀는데 필요한 부분 이거 스캔해서 주려고요. 네, 그래서 이거 놔뒀다가 우리 둘째도 한번 써먹으려고요. 4학년 책부터는 제가 모든 문제집을 책을 한 권 살 때 바로 여기다 푸는 게 아니라 낱장낱장 뜯어서 스캔을 해놓고 이 낱장을 주려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엄마의 수학 공부 그 저자
전희성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오답노트 제가 워드로 쳐서 해주기도 했는데 스캔이 제일 깔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학기부터는 다 찢어서 애한테는 이 찢어진 낱장을 주고 스캔을 해서 그렇게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스캔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전희성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페이지 수가 스캔하다 잘리면은 페이지 수를 꼭 잘 기재를 해둬야 나중에 답지랑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주의사항, 그 팁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못다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막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댓글 보니까 이제 막 의욕이 앞서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 의욕이 앞서서 아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나도 당장 해봐야지 해서 막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심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제 딸아이가 집에서 심화를 이렇게 한다고 덜컥 시도는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유형서, 뭐 이런 기본 응용 이런 교재가 이제 유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개념 문제, 개념서의 그 다음 단계가 유형서거든요. 이렇게 유형서를 풀어보실 때 응용 파트의 문제를 아이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한번 다 잘 관찰을 해보세요. 네. 아무튼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고 심화를 일단 시도를 하셔야지 덜컥 남이 하기 때문에 심화를 갖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일단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평범한 우리 아이, 느리게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서 평범하지 않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결과만 쫓아가다 보면은 그 길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지 말고 그냥 매일 해야 할 일만 보고 가시다 보면요, 저희 딸은 어쨌든 매일 평일에 수학을 하거든요. 제가 국영수를 평일에 매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는 주말까지 주 7일 매일 책을 읽고요. 네, 국어 수학은 5일, 주 5일 매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날 뭐 키즈 카페도 가고 싶다, 뭐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싶다, 뭐 이런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 국어는 제가 버려도 수학이랑 영어는 버리지 않거든요. 들어와서 수학 한두 문제라도 꼭 매일 했어요. 네. 영어도 그냥 책 읽는 거니까 부담 없게 읽었고, 이거를 얘는 매일 이렇게 하는 일이라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와서 수학 한두 문제 풀으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막 짜증내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해왔던 거여서 그냥 한다고요. 영어 책을 읽는 것도 그냥 매일 하던 거여서 그냥 영어 책을 한 권 읽고, 네, 그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이것도 다 저는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다기보다 저는 매일 조금씩 한 것밖에 없어요. 이건 다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자, 수학도 늘더라고요. 네, 정말 이해 못하고 이랬던 아이도 매일 하니까 늘긴 늘더라고요. 네, 양으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매일 조금씩만 해보세요. 매일 아이가 해야 하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노력해보자고요. 자, 또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 얘는 딸이어서 원래 착하고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애가 순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저의 노력은 인정을 안 해주시냐고요. 제가 다 고생했어요. 제가 고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아이들 의지 없어요. 어른이 의지가 있다고요. 이 어른이 의지를 갖고 제 의지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얘가 착하고 순에 빠지고 이런 애가 아니라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수능 만점자 인터뷰 영상을 봤거든요. 그 학생이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왜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이제 취재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그냥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나도 그냥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학생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봤더니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해서 습관처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수능 만점을 받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매일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게, 네,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주도 학습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